백진우 AI 교육연구소 오렌지3 전복 데이터 분석 무게 예측 AI 모델 만들기. 오늘도 오렌지3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복 사진인데요. 오늘 전복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보면 전복의 단위는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작은 거예요. 7, 8미가 또 크고 22는 25는 작은 거. 이런 거 볼까요? 완도 홍반장 전복 사이즈 되게 크네요. 고급형이 5면 큰 건가 봐요. 그래서 4, 5미, 7, 8미.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크면 클수록 큰 게 아니라 작은 거죠. 꼬마 전복은 꼬마 전복. 그 다음에 대게도 수율이 중요하잖아요. 꽉 찼는지 안 찼는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수산시장 가면 그 인어 교수 해적관인가요? 네. 거기 이제 검색해보고 가는데 우리가 이 전복을 이제 사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 전복의 순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어민들은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전복을 이제 분류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 분류는 하겠지만 예전에 이런 거 다 사람이 손으로 했잖아요. 요즘에 이제 기계가 대체를 하는 거지만 예전에 그냥 자동화였다면 전가 시스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불량률 같은 거 그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그냥 학습해가지고 그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불러내고 하죠. 여기 전복의 이 2라는 단위가 1kg 기준으로 몇 마리가 들어가느냐의 그 단위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kg이 되려면 커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위가 커지면 작은 전복이다, 꼬마 전복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복은 크기가 작은 거랑 큰 거랑 똑같은 비율이면 괜찮은데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복의 크기가 작으면 살수율이라고 하는데 전체 무게분의 순살 무게가 낮아가지고 실제 먹을 게 얼마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어 먹어보면 작은 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가 삼았잖아요. 또 이제 크기가 너무 큰 경우는 전복이 질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적당한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복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전복의 순살 무게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복의 데이터는 여기 이제 UCI 머신러닝 리파지터리 저장소가 되잖아요. 기계학습 저장소 이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나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저는 아발론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를 검색하다 보니까 에벌론이라고 해요. 에벌론이 검색을 하면 데이터가 되게 많이 나오겠죠. 여기 데이터 한번 다운로드 받아도 되고요. 홍보를 번역하면 95년도의 데이터네요. 그리고 측정 통해서 전부의 나이를 예측하고 여기 세도 세고 데이터 강력으로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요. 다운받은 에벌론이 데이터를 데이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를 하고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스페이스 들어가겠습니다. 가져가지고 여기 하면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에벌론이가 있습니다. 에벌론이 있죠.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모델이 타겟 여기 전화할 수 있는 거 카테고리 커커인지 유머인지 담배 성장 아닌가요? 데이터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을 열어보면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데이터를 한번 보면 4177개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피처 속성이 있고요. 메타 정보도 넣고 별 특치도 놓친 데이터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위에가 여기 속성이죠. 이런 것들을 전복 박사는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 속성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알아야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시각화할 때 데이터의 내용 또 이런 거를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이는 나이겠죠. 나이 대개수 나이. 그 다음에 이거는 전복의 성격. M은 F는 피메일 여자, I는 뭐죠? 이거는 그 아기입니다. 인펀트인가요? 인펀트라고 했나? 그래서 I고요. 자, 이거는 길이.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는 지정이 지정. 그 다음에 이거는 두께. 전체 무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살 무게죠. 순살 무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장입니다. 내장. 그 다음, 이거는 껍질 무게. 자, 이렇게 이제 스프레드 시트로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이 4,000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각화하면 어둠에 쏙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각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화를 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속성 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데이터의 어떤 구조나 데이터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보통 3정도로 많이 하죠. 흩어져 있는 거. 스캐터 플롯 가져오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가 이제 시각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마크 플로우 같은 거 유명한 거 그리고 상자 그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하면은 이제 도수분포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그래프 애들 많이 배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정이랑 순살 위에 X축
축은 직경이 크면 클수록 순살이 많아지느냐. 여기서 이제 특성을 한번 보면 우리 순살 무게를 하고 지금 데이터가 선택이 하나 돼 있나요? 이게 아까 뭐 하나나 잘못된 크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경이 커짐에 따라서 순살 무게가 늘어나는 어떤 경향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거. 얘는 뭐 미니 5개고, 직경 0.2, 순살 무게는 0.4, 그 다음에 얘는 애기 내기, 그 다음에 뭐 전체 무게, 그 다음에 껍질 무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순살 무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하나씩 볼게요.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컷이랑 암컷이랑 애기 내기, 애기들이 순살 무게가 정해요. 어쨌든 길이에 따라서 아까 직경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도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비슷하죠? 높이에 따라서도 이거는 이 차이는 좀 적은 거죠. 이 차이는 0.2밖에 안 됩니다. 높이에 따른. 그러니까 이거 뭐 두께에 따른 순살의 무게는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얘가 더 길이나 직경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0.2죠. 어떻게 보면 요해가 0.1 늘어날 때 얘는 아주 0.1, 0.3 늘어날 때 0.2 늘어나는데, 그러면 두께에 따라서 두께가 0.2 늘어나면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께가 조금만 커져도 순살 무게가 점점 커지겠죠. 얘는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길이는 좀 완만하게 되는 거죠. 완만하게. 그리고 길이가 길어지면 얘가 커지긴 하는데 완만하게 서서히. 그다음에 그다음에 높이에 따라서는 팍팍 변하는 거죠. 그리고 작은 차이에 따라서 팍팍 변화가 큰 거죠. 그다음에 다른 걸 살펴보면 전체 무게. 당연히 이제 전체 무게가 커지면 순살 무게가 커진다. 순살 무게 대 순살 무게가 똑같고, 이게 이제 내장인데 이 내장도 비슷하죠. 내장이 무게가 많으면 순살 무게가 많은 편이다. 껍질 무게도 많으면 많은 편이다. 나이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순살의 무게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두께가 얼마면 순살 무게가 얼마가 될 것이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과 대장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순살 무게 예측을 하라. 자, 이것도 이런 거 이제 매전하면 지역이니까 이런 거를 클릭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영역을 색깔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 지역별로. 그다음에 레전드는 검색 기자들이 참고 오른쪽에 쓰는 걸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격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맞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하면은 더 많은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는 거. 모양 같은 것도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변화하고요. 이런 것들도 변화해보면 사이즈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뭐 레그레이션은 이제 획이잖아요. 획이서 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자,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다른 데 볼까요? 트리 하나 갖고 오고, 트리를 볼 수 있는 게 트리 뷰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살짝 그려보면 어마어마하네요. 노드가 2800개 정도 생겼습니다. 와.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 학습에 사용하려면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죠. 전처리, 후처리 아니고 전처리, 미리 데이터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이제 셀렉트 칼럼스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에서 이렇게 갖고 오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쓸데없는 거는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타겟은 우리가 순살무게죠. 순살무게. 일단 우리가 여기서 데이트 테이블 하나 갖고 올게요. 데이트 테이블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거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뺐다가 얘도 뺐다가 얘는 다시 우리가
타겟이 중요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메타는 뭐 상관 안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성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타겟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 순서를 데이터로.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우리 이제 목표는 이거죠. 순살 무게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색 뭐 윗머리, 옷이 카테고리컬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뭐 남자, 여자, 뭐 아까 유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범주형 데이터는 카테고리컬 C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치형 데이터는 N, 윗머리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까만색 S로 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짜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T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타겟으로 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다면 메타 데이터로 가거나 메타는 이제 우리가 사용되진 않지만 우리가 참고하는 데이터고요. 이근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유의미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무시해야 될 거. 그래서 다시 보면 아까 데이터 테이블은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이제 나이가 미니 이렇게 회색으로 돼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위에 타겟 예측해야 되는 그 순살 무게가 회색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샘플러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델을 선택하고 학습을 시키려면 이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것은 훈련 데이터로 쓰고 어떤 것은 이제 테스터 데이터로 쓸 건데 보통 7대3으로 나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비율이 7대3으로 정해졌습니다. 훈련 데이터 나머지는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보면 아까 한 4,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70%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가고 1,200개 정도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합니다. 이제 모델을 선택할 건데요. 이 모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전복은 이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니어 선형대기에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보면 자동으로 학습이 됩니다.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데 여기 L1, L2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통계라고 하나요? 이제 레귤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정규가잖아요. 정규가 과적합 관계라고 하는데요. L2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보통 이런 거 분포 이런 거 이제 제곱을 많이 쓰는데 개수의 제곱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과적합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얘는 위치고 얘는 낙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개수의 절대값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널 중요한 개수 같은 것들은 이용해 수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특정 개수가 그것은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거는 두개를 섞은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학습이 되는데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모델의 이제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대3으로 하는데 훈련 데이터를 너무 많이 과하게 학습하면 이제 과적합, 오버피팅이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에 훈련 데이터에서는 올바른 결과가 출력이 되는데 실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었을 때는 올바른 결과를 출력하지 못해가지고 모델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세기 모델 같은 경우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선형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X절편, Y절편 이런 거 배웠는데 기울기는 가중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절편은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Y절편이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선형세기의 핵심은 X축과 Y축의 그런 어떤 선형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찾는 것이 이 선형세기 모델의 핵심인데요. 데이터의 이 선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이제 커져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나타내는 것은 이제 오차를 이용하는데요. 근데 오차가 가장 작은 선을 찾는 거죠. 이제 오차 같은 경우는 수가 나와서 뭐 선차 이런 거 해보는 건 알겠지만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가지고 또는 뭐 절대값을 취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모델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가지고 선형세기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이제 했잖아요. 그럼 이 선형세기 모델이 얼마만큼 예측을 잘 하는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평가는 영어로 이제 이벨루에이트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딕션 예측이죠. 예측. 샘플러에다가 우리가 7대3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70% 데이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메인 데이터인 거죠. 여기 빼고 얘가 이제 훈련 데이터 생각했는데 훈련 데이터 얘가 리메이닝 남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프리딕션을 더블 클릭해서 이 선형해진 모델의 성능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제 순살의 무게는 이런 건데 선형세기에서 이제 예측감 값이죠. 예측감 값 0.5, 0.5, 0.3, 0.3 오차가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데 이제 밑을 보면 밑에 중요한 정보도 있는데요. 자, 이 선형세기의 모델은 이게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MSE, 뭐 RMSE, MAE, MAPE, R2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M 같은 경우는 평균값 민 생각하면 되고요. 뭐 S는 이제 스쿼어드, 그다음에 E는 에러거든요.
0에 가까울수록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없음 성능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R2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앞에는 0.0에 가까울수록, 그런데 이제 R2 같은 경우는 1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회기 이 모델은 우리가 이제 순산무게에 치는 이 선형회기 모델은 아주 우수한 모델이다. MSE 같은 경우는 예측값과 실제값 차이의 제곱을 평균 낸 것으로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한 모델인데요. R은 이제 루트입니다. 정확히 이러면 정확히 성능의 루트 배웠는데요. 여기 이제 루트를 지어가지고 처리한 값이고요. 이거는 여기 A는 엑솔 루트입니다. 그래서 오차의 절대값을 평균한 값이고요. 이 R2 같은 경우는 결정 제수라고 적합한 정도를 낸 속도로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우수하고 0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낮습니다. 자, 이렇게 오렌지 3를 활용하면요,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 없어도 오렌지 3의 위계, 브레이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평가해 볼 수 있고요. 오렌지 3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측 모델 평가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수한 정확도 높은 모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오렌지 3로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고 평가하고 그런 유효한 데이터셋의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